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아입니다. 이번 주에 재난지원금 논의가 뜨거웠어요. 늦어도 한 추석 전에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는 건데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은 사실 추석 전까지 너무 멀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사이에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정말 힘들다 하는 가정들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오늘까지였어요. 그동안 프리랜서 등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이런 기존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나 아직도 못 받았어. 여전히 힘들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또 지급을 할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소득층 가정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주 전남의 시사배송은 이 두 분이 책임집니다. 김석순 전 YMC 사무총장, 안순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띵동 시사 왔어요. 순초 YMCA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특별사랑 안술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코너죠. PD 추천 배송. 제가 오늘 주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 1,500원, 1,200원, 750원 다 드렸어요. 뭘까요? 1,500원이라고 하면 김밥 한 줄도 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초저가 커피를 말씀하신 건가? 제가 990원짜리 아메리카노 본 적이 다 있거든요. 나오네요. 네. 제가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잘 탔지만 요즘 잘 안 타는. 그러니까 어른 1,500원, 청소년 1,200원, 네. 그리고 어린이 750원. 버스값일 것 같습니다. 오, 정확했어요. 물론 지불 수단이라던가 지역에 따라서 이 시내버스 요금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대략 이 정도잖아요. 시내버스 요금. 네, 순천은 조금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린이 100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청소년도 100원입니다. 와. 네, 청소년 100원 버스를 네. 고흥과 광양행에서 세 번째로 지금 추진하는데 네. 이를 운영하면서 손실이 있는 그 금액은 버스의 네. 손실 금액은 순천시가 이제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이 100원 버스 정책을 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100원이면 그냥 공짜. 공짜죠. 버스는 시민의 발인데 순천시가 복지는 이런 거다라고 한번 크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맞네요. 통큰 결단은 한 순천시. 네, 칭찬합니다. 칭찬. 시내버스를 둘러싼 뉴스가 이렇게 칭찬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시민들의 칭찬 대신에 우려를 현재 낳고 있는 곳이 있어요. 목포 시내버스 얘기거든요. 네, 경영 악화로 7월부터 시내버스 휴업이라는 초강수를 둔 목포 시내버스 업체와 그리고 교통 대란을 목전에 두고 불안에 떨었던 시민들. 목포시 시내버스 갈등을 PD 추천 배송에서 조나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연중 무휴, 도로 위 시민의 발이 대주는 대중교통 버스. 하지만 목포시 버스업체 휴업 선언이 불러온 논란. 버스가 멈출까 애타는 시민들과 이용객이 줄어서 운행이 어렵다는 버스 회사. 버스 운행 중단 위기입니다. 왜 시민을 상대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약 300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첫 운행을 시작하는 목포 시내버스. 목포시에만 총 160대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데요. 수많은 시민은 매일같이 이 버스들에 오르내리며 각자 다양한 경로를 이동합니다. 버스는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말 그대로 시민들의 발이죠. 하루에 3회 정도 이용하고요. 이제 출퇴근이랑 그 위에 이제 퇴근하고 빠른 데 이동할 때 한 번씩 사용하거든요. 저 학교 가러 이제 통학해서 왔다 갔다. 하루에 한 두세 번은 이용하시는 거예요? 목포 시내버스 업체는 두 군데. 하지만 주식회사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대표가 같아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는 56년 동안 목포 시내버스를 운행해 왔는데요. 지난 4월 말 갑자기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부터 1년간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버스 업체 휴업 신청에 일부 시민단체는 휴업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버스가 멈추면 가장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시민들. 목포시에 교통 대란이 예고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유진인가 그 버스 두 개 업체가 서로 입 맞춰서 지금 목포 시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지 저렇게 느껴요. 그렇게 경영난은 왜 경영난이 생겼는가 자세히 봐서 저 경영자들이 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일단 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지원금이나 아니면 지원 부분이 보강이 됨으로써 시외버스 운영은 지속적으로 차질이 없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대로 버스가 멈춘다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학생들의 통학 대란입니다. 현재 매일 5,0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버스로 통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버스로 통학하지 못하면 돈도 시간도 더 들 수밖에 없다는 학생들. 가뜩이나 빠듯한 아침 시간 걱정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버스를 못 타니까 등교 시간도 더 빨라지거나 학교를 가기 위해서 더 빨리 나와야 되고 불편함이 있고 또한 택시를 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게 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수요가 많은 건데 오히려 폐업해버리면 이제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 업체가 휴업을 선언한 이유는 심각한 적자난으로 더 이상의 회사 운영이 힘들 정도라는 것인데요. 평일 오전에 직접 한 지선 버스에 탑승해봤습니다. 총 98개의 승강장을 운행하는 이 버스는 2시간 동안 학교와 아파트, 터미널 앞 등 목포 시내 곳곳을 거쳐갑니다. 지난 5월 회사가 밝힌 이 버스의 하루 평균 수익은 11만 4천 원 정도. 버스 한 대당 하루 평균 운송 원가인 49만 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손해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승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2시간 돌아서 한 20명, 30명 탑승하실 때는 회사 입장에서도 막대한 손해는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업체가 목포 시내버스의 운영을 맡은 지난 56년간 휴업 신청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하루 운송 원가를 49만 원을 잡고 있는데 10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를 벌어오는 노선이 4개 노선이에요. 그 다음에 20만 원에서 20만 원대, 20만 원에서 29만 원 받아오는 노선이 11개 노선. 40만 원 좀 넘은 노선이 2개 노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노선이 적자고요.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공공성이 되도록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저 공공성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기업이 이렇게 약 2020년도에 43억 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라 하는 건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지난 12년간 시내버스 회사의 손실 보전금으로 매년 20억 원에서 40억 원가량을 지급했는데요. 올해는 4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원금이 늘었지만 버스 운행을 하기에는 모자라다는 업체. 제반 비용이 상승한 데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용객이 급감해 지난 1년의 적자액만 43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직격탄을 맞은 것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입니다. 2018년부터 매월 임금이 절반 이상 체불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4월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데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쭉 50%만 지불하고 또 계속 릴레이하고 혹시 우리 가정생활하는데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킥 서비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힘듭니다. 불거지기 전까지는 뭐 회사나 조합에서 뭐 딱히 말해준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일지는 몰랐습니다. 저희 뭐 가정 경제가 뭐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승무사원들이 거의 다 신용 상태도 지금 안 좋아지고 가정 꾸려 나가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목포시는 해당 업체의 휴업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업체가 주장하는 경영난과 재정지원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휴업을 신청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난감한 것이 지금 사안이 커진 이유는 만족스럽게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버스 업체에서는 그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 원가제를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손해를 봤으면은 100원을 보존을 해주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한 60% 정도만 보존을 해주고 나머지 40%는 회사에 자구책으로 하기를 바랬었는데 회사에서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포시 시내버스 업체의 심각한 경영 상태를 경고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17년부터 3년간 해당 업체의 평균 부채 비율이 각각 1000%와 3000%를 넘어섰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라는 버스 회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이창대 교수를 찾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경영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경영을 투명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예요. 여기서 자본 잠식 상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돈인 자본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태원과 유진의 두 회사의 자본금은 10억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회사의 부채 비율은 놀랍습니다. 3000%, 150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의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죠. 연간 수십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목포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지자체의 소홀한 관리 감독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주식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막 관심 갖고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목포시청은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그 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관리 감독의 책임 무겁습니다. 목포시는 그러한 것들을 시스템을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그걸 보고 정말 이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떻고 투명하고 또 설명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 회사는 이번 목포 시내버스의 휴업 위기를 놓고 목포 시민들은 다양한 대안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민간 기업에 버스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 아닌 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공영제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전 목포시 의원인 여인두 사무처장 역시 재정지원금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목포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줘서 매년 뭐 5억 더 지원해주고 10억 더 지원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좀 크게 딜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현재의 이 지원 구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자 목포시는 지난달 25일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15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2월 이전까지 시민을 볼모로 잡고 해서 차를 단 하루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공론화위원회가 열린 지 3일 만인 지난달 28일 해당 업체는 휴업 허가 신청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정지원금을 6억 5천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보통 그 보수가 13억 원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약 50%를 재정지원금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원에서는 완전 휴업 철회인가요? 뭐 완전이란 표현은 좀 안 맞고요. 저희들이 버스 재정지원금이 전부 소진되었을 때 목포시로부터 어떤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또 한 번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번 재정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끈 상황. 하지만 만성적재에 시달리는 목포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건 7월로 예고됐던 목포시의 교통대란은 막았습니다. 근데 목포시에서는 이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업체 시민 전문가가 이 참여를 해서 공론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12월에 최종 공고안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볼 수밖에요. 네. 그 전에 목포 시민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예, 목포시는 시 홈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영 시민 공론화라는 장을 마련을 해서 네네. 그 내용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 더 나은 시내버스를 만든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버스의 이제 완전한 공영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버스도 사고 직접 경영도 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네, 그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준 공영제가 있는데 네.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운영은 그 민간 회사 업체 버스 회사에서 맡고 네. 다만 적자 노선이랄지 그리고 버스가 자주 안 가려고 하는 노선들에 대한 어떤 노선과 관련된 책임은 자치단체가 좀 지면서 네네. 일정 부분 손실에 대한 부분을 자치단체가 좀 보존해 주는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합리적 경영과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버스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시민의 인식의 확산이 좀 필요한 것이거든요. 버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급정차 또는 뭐 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서비스 질 개선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됐을 때 네. 이 준공영제랄지 공영제랄지 하는 것들이 어떤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004년에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울산을 빼고 6개 광역시가 있잖아요. 제주도 정도, 그러니까 광역시 6곳하고 제주도 정도가 이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데 보면은 다 대도시들이에요. 그리고 경기도가 공공버스라고 해서 일부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완전 공영제는 기초단체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 그리고 전남 신안군도 최근에 이 정도 이제 하고 있어요. 완전 공영제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시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관할 행정구역의 전 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운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버스 완전 공영제 8년. 전국적으로는 버스 노선이 축소되는 추세지만 신안군은 정반대입니다. 33개였던 버스 노선은 현재 117개로 3배 넘게 확대됐는데요. 덕분에 전국 자치단체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의 운행 유지, 자진 결행, 불규칙한 배차, 비싼 요금 등으로 오히려 이용에 불편한 버스로 인식되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통 복지를 모토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 수익성보다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노선을 결정하는 데에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치과. 그러면 치과 예전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이 버스 있기 전에는? 이 철선 배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걸어오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완전 공영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버스 업체 인수비나 운영비 등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인데요. 신안군 역시 걱정이 많았지만 이용객이 늘면서 부담을 덜었습니다. 2006년 당시 연 20만 명이었던 이용객이 2008년에는 55만 명, 지난해에는 67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안군. 광역단체를 오가는 민간버스 한 대 연평균 운송 원가가 1억 2천만 원인데 비해서 신안 공영버스의 운송 원가는 7,500만 원으로 37%가 더 낮습니다. 간접적 인건비는 이제 관리적 인건비인데 저희들은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관리적 인건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통 이윤을 3에서 5% 정도 이윤 보장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민간 수준의 60% 정도 예산으로 저희들 버스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는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운행 기사들에게도 환영받고 있습니다. 군에 직접 고용되다 보니 근무 환경이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업체 사정에 따라 빈번했던 임금 체불 문제와 고용 불안에 대한 걱정도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관여를 다 하니까 전에는 개인 사업자여가지고 수익금에 맞춰서 우리 노임을 받은 상태고 지금은 딱 정해졌잖아요. 그것은 하나 칼입니다. 하지만 완전 공영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자체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지난 2006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주시는 완전 공영제는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광주시는 시내버스 10개 업체에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사 간 버스 운송 원가 협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수시로 받죠. 정기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저희가 또 특정 감사도 받고, 저희는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감사해서 이제 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이제 개선하고, 또 정상화가 됐으면 다시 해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광주시 역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버스 손실금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는데요. 해답은 무엇일까? 완전 공영제요. 정말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완전 공영제를 하려면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무한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재정이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다시 부담이 되고요. 시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SOC 산업이라든지 다른 여타 비용이 시민의 세금이 쓰여야 될 곳을 복지라든지 이런 거 못 쓰여지고 거기다가 다 돈을 쓴다면 오히려 시민이 더 피해가 되지 않을까요? 준공영제가 답이다, 공영제가 답이다, 아니면은 기존처럼 기업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오픈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서로 시민도 참여하고 모두가 참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그 방법을 실행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뭐가 답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친한 주민들 보니까 참 마음 편하게 버스를 좀 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정부가 좀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 버스 업무 자체를 지방 사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보통 교부세의 일부 가지고 지금 버스 손실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냥 교통특별회계에다가 버스라고 하는 그 계정값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같이 동반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완전 공영제, 준공영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광주시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만 광주시 특별감사 때 그 식비, 그다음 제복비 등의 이중 계산 등의 위법 사항이 좀 드러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잘못된 지급액만 119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혈세만 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준공영제를 시작한 지 지금 15년이 됐는데 재작년 감사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급히 관련 재정법도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리고 TF팀도 만들어서 해법을 찾는 중인데요. 이렇게 보면 준공영제를 실시하더라도 결국은 지자체가 어떻게 정확하게 관리 감독하고 책임을 지는지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쓸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단단히 준비해서 일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사집배송 함께하고 계세요.